자주차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도로 차단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현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코딩 교육을 맡은 정영식 교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애물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라이다 값이 주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생기는 오류들, 그런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우리가 오류를 버그라고 합니다. 버그. 그래서 오류를 잡는다, 이거를 디버깅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한다면 오류를 잡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라이다로 주어지는 장애물 인식,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행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 알고리즘 디버깅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던 이상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계속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디버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균 선생님의 강의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차 디버깅을 설명할 이상규입니다. 작성한 자주차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자주차를 처음 접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함수를 처음 작성했을 때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때때로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하는 현상을 버그라고 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버그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 오류입니다. 파이썬 문법에 맞지 않는 코드를 작성한 경우에 자주차 컨트롤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런타임 오류입니다. 문법은 맞으나 의미상 말이 안 되는 코드를 작성한 경우에 컨트롤러가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하여 자주차가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논리 오류입니다. 문법도 맞고 의미를 가지는 코드이지만 작성자가 생각한 코드의 실행 방식과 실제 코드가 해석되는 방식이 달라서 예상치 못한 작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 코드의 예시를 살펴보고 각각의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법 오류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라이다의 값에 따라 정지하거나 직진하는 코드입니다. 어디서 문법이 틀렸는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if문 뒤에 콜론이 있어야 하는데 콜론이 없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는 16번째 줄에 빨간색 상자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오류가 발생한 지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법 오류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 아래쪽에는 상세한 오류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스크롤을 올려서 보면 16번째 줄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문법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에러 메시지를 통해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 지점에 문법 오류를 수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콜론을 추가하면 되겠죠? 다음은 런타임 오류입니다. 이 코드는 앞 카메라 이미지의 아래쪽 가운데의 픽셀을 찾는 코드입니다. 의미상
하이트에 width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 아래쪽이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컨트롤러가 보입니다. 일단 문법 오류는 아니네요. 그런데 화면 아래쪽을 보면 런타임 에러라는 말과 함께 에러 메시지가 있고 조향과 속도가 모두 0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상 말이 안 되는 코드가 실행되면 에러 메시지가 컨트롤러에 출력되고 조향과 속도는 0으로 설정됩니다. 즉 차가 멈추는 것입니다. 에러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컨트롤러를 닫고 살펴보겠습니다. 16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군요.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컨트롤러가 켜진 상태에서 에러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면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컨트롤러는 프로세스 함수를 매 프레임마다 실행하기 때문에 에러가 매 프레임마다 발생해서 누적되어 출력되면 굉장히 긴 에러 메시지가 보입니다. 따라서 컨트롤러를 종료한 이후에 천천히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면 좋습니다. 에러 메시지에는 트레이스백이라는 부분이 있고 에러의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트레이스백은 가장 아래쪽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프로세스 내의 16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했네요. 에러 설명은 index error, only integers 등등 are valid indic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이미지의 x좌표로 width 나누기 2를 넣고 있는데 640을 2로 나누면 320.0의 실수 자료형이 됩니다. 정수가 들어갈 자리에 실수를 넣어서 에러가 난 것입니다. 정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눗셈 연산을 목 연산으로 바꾸고 다시 실행해 봅시다. 이번에는 잘 실행될까요? 아쉽게도 새로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번 에러는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 보세요. 하이트의 값과 관련이 있답니다. 에러에는 이처럼 보통 해당 라인에 빨간색 상자가 뜨지만 상자가 뜨지 않는 오류가 한 개 있습니다. 프로세스 함수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해봅시다.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네, 이 함수는 리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턴을 하지 않거나 숫자가 아닌 값을 리턴하는 경우에도 런타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리턴을 하지 않아 none이 반환됐는데 none is not a valid return 이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봐도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에디터 내에 빨간색 박스는 생기지 않는데 리턴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특정한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코드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메시지가 보이면 리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리턴을 추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다의 값을 기준으로 200보다 작을 때에는 정지, 200보다 크고 500보다 작을 때에는 느리게, 그리고 밖의 경우에는 빠르게 가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했다고 해봅시다. 이 코드를 실행해보면 에러 메시지는 전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직접 실행해보면 라이다 값이 200 미만이 되어도 차가 계속 움직여서 결국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예상과 다른 동작을 하는 것을 논리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디버깅을 하면 될까요? 코드를 읽고 문제를 발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프린트 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각 부분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프린트 문을 추가하고 실행해보면 라이다 값이 200보다 작을 때 첫 if문에서 벨로시티가 0으로 설정되어서 0이 출력되지만 그 다음 if문에서 20으로 출력되어서 마지막엔 결국 20이 출력되고 최종적으로 20의 속도로 움직이다 장애물에 충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논리 오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류의 종류 3가지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난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오류를 내곤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차를 테스트하여 결국 대회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겠습니다. 네, 디버깅에 대해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쵸? 슬라이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의 종류에 대해서
문법 오류, 런타임 오류, 논리 오류에 대해서 이상현 선생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류를 대처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그걸 드래그해서 구글링을 해봐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질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하기는 어떤 오류가 생겼다, 잘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글링도 해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류 해결 못한다고 난 안 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류 하나하나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물 인식 알고리즘을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자료가 주어지는가? 바로 라이다 자료가 주어집니다. 자, 장애물은 라이다 자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앞에 어떤 물체가 있다. 물론 신호등 조건도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다루진 않고요. 이 시간은 라이다 조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라이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금 질문한 이것에 대한 고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호등 조건과 라이다 조건과 차선 조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될까요? 동시에 보면 되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알고리즘은 동시에 판단한다는 건 없습니다. 항상 뭐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 뭐 판단하고 그 다음 뭐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알고리즘을 고민할 때 신호등을 먼저 판단하고 라이다를 봐야 될까? 아니면 라이다를 먼저 판단하고 신호등을 봐야 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횡단보도 앞에 있다고 합시다. 자,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호등은 빨간불이야. 그럼 지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사람도 없는데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그건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빨간 불이 있기에 멈춰야 됩니다. 따라서 그걸 고려하면 신호등 조건이 라이다 조건에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빨간불이면 당연히 서는데 문제는 빨간불이 변하지 않아. 고장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고장식으로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체크됐다고 해서 계속 서 있는다. 그게 맞는 알고리즘일까?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녹색불. 자,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무조건 지나가야 될까? 자, 횡단보도인데 녹색불이 들어왔어. 나는 가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지나가. 멈춰야 돼요? 가야 돼요?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 조건이 절대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호등 조건, 라이다 조건을 논할 때 어떤 게 절대적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게 우선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과 같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분리돼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다 합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떤 조건에서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녹색불에서는 무조건 가야 될까? 녹색불에서는 이제 라이다를 체크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려운 고민입니다. 선생님도 정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온 자료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은 라이다 정보로 들어옵니다. 라이다는 어떻게 정보가 들어올까요? 라이다는 그냥 정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는 정수를 가지고 안에 함수를 돌려서 밀리미터 단위가 되도록 고쳤습니다. 물론 이게 매우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밀리미터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컨트롤러 보시면 그 사진 밑에 라이다 값이 있습니다. 이 라이다 값이 예를 들면 250이다, 25cm 앞에 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값이 라이다 값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를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센서에 오류가 있거나 장애물이 없을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보다 작다라는 말로만 논리를 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라이다가 그 방향에 따라서 값이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라이다가 지면으로 잘못 향하는 바람에 그냥 차도에서 항상 물체가 있는 걸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if 조건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다 값이 200mm, 20cm보다 작은 경우에 멈춘다 라는 알고리즘을 짜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멈추는 것도 좋지만 프린트를 하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즉 차가 멈추는 이유는 워낙 다양합니다. 이 차가 멈췄을 때 왜 멈췄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알고리즘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짜맞춘 걸 잠깐 보겠습니다. if front 라이다 200보다 작다고 할 때, 자 뒤에 콜론 반드시 써야 됩니다. 프린트해라, 먼저 프린트해라. 뭐 라이다 스탑, 라이다 때문에 멈췄다라고 프린트를 해라. 그래, 아 여기에 알고리즘을 지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return 00, return은 뭘까요? 예, 00은 앞에는 steer, 뒤에는 velocity죠. 즉 라이다 값에 20cm 안에 물체가 들어왔으면 00, 바퀴를 가운데로 맞추고 멈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을까요? 실제 여러분이 차를 주행시켜 보면 20cm였을 때 멈추면 차는 그동안에도 계속 전진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멈춥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거 주행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20cm에서 멈추도록 알고리즘 짰으면 실제 그 차는 거의 8cm 가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8cm가 먼 거리는 작은 거리냐? 그것은 여러분이 규격을 보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멋있게 쓰는 거는 언젠지도 꼭 여러분은 주행으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잘 짜여진 걸까요? 라이다 값은 장애물이 없으면 0이 체크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 의하면 0도 걸리겠죠? 차가 멈춰버립니다. 장애물이 없는데 차가 멈추는 일이 바로 이 알고리즘에 생깁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걸 완벽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문법에는 and, or, not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연산자라고 하는데, 자, x or y, 이거는 x 또는 y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입니다. 그럼 만약에 x가 참인데 y를 모른다? 괜찮습니다. x를 모르는데 y가 참이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나옵니다. 자, x and y, 이거는 x도 참이고 y도 참이어야 합니다. 가령 x는 참인데 y를 모른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우는 에러가 납니다. 위에 x는 참인데 y를 모른다? 에러가 안 납니다. 참이니까. x가 거짓인데 y를 모른다? 에러가 납니다. 파이썬도 나름 똑똑해서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어. 그러면 바로 합니다. 그런데 x and b, x가 false야. 그런데 y를 몰라. 괜찮습니다. false입니다. 이건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에러가 나는 경우는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네. 다음에 not x, 이럴 때는 x가 false일 때 not x는 참이 되겠죠. 네, 이 비교 연산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논리 연산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false, none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if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not self-various stop, if less, 무슨 말일까요? 자, if not이 있습니다. 다음에 self-various stop은 하나의 변수입니다. self-various stop이 true냐, false냐 입니다. 자, 만약에 self-various stop이 true다. 그럼 앞에 not이 있으니까 false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이거 첫 줄이 진행되려면 self-various stop이 false이어야만 이것은 진행돼서 그 다음 if les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les가 값이 있다면 진행됩니다. 값이 없다면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if하고 변수가 나오고 끝나면 선생님 비교 구문이 없으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les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즉 0이거나 없으면 리스트 내에 없으면 그때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레즈까지 있을 때만 요 다음이 진행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건 에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if self various stop, if not res.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self various stop이 true냐, false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true면 그 다음 진행되는 거고 false면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true라고 합시다. 그 다음 볼게요. if not res.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res 값이 없으면 진행되고 res 값이 있으면 멈춥니다. 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에 none도 있습니다. if line is none. 무슨 말이냐면 라인 값이 없냐라는 겁니다. 라인 값이 없다는 건 빈 리스트일 수도 있고요. 또는 0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값이 없는 경우입니다. 라인 값은 사실은 하나의 값은 아니에요. 라인 값은 어떤 리스트 값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그 구성 성분들이 없을 때 none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값이 없냐? 이건 no 라인인데 라인 값이 없는 경우에 빈 리스트고요. 이럴 때는 print no line found. 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인쇄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인쇄를 해주면 어느 알고리즘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물 인식의 알고리즘 예를 좀 아까 틀린 것들을 찾아보고 새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고쳐본 겁니다. 디버깅이라고 하죠. if 0보다 크다, 프론트 라인이다, 200보다 작다. 위에 게 있고 밑에 거 볼까요? 밑에 거는 if 0보다 크다 and 프론트 라이다는 200보다 작다입니다. 위에 게 맞을까요? 밑에 게 맞을까요? 컴퓨터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 경우는 일단 밑에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거는 프론트 라이다가 0보다 크다, 200보다 작다. 이거는 동시에 두 개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컴퓨터는 이런 걸 못합니다. 컴퓨터는 밑에처럼 해야 돼요. 프론트 라이더가 0보다 크냐 and 그리고 프론트 라이더가 200보다 작냐 이렇게 and로 연결해줘야 컴퓨터는 앞에 거 먼저 하고 뒤에 거 하고 and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밑에 것처럼 씁니다. 하지만 파이썬 프로그램이 요새 많이 똑똑해져서 위에 거로 써도 됩니다. 네, 파이썬은 위에 거로 써도 밑에 것처럼 해석해서 바로 진행합니다.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을 쓸 땐 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파이썬은 같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프론트 라이터 값이 0보다 큰데 200보다 작다. 무슨 말일까요? 20cm 안에 물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0보다 크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0보다 크다가 없으면 물체가 잡히지 않아도 이게 체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알고리즘 만들 때 버그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원인일까? 그리고 그 버그를 잡는 디버깅은 어떻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라이다 값을 이용해서 장애물이 있을 때 멈추게 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단순히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게 하는 게 우선일까? 신호등도 고려할까? 순서는 어디에 들어갈까? 다음에 이때 장애물은 수치로 할 수도 있지만 뭐 논리 연산자로도 조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요.